돌싱 만나서 사람 구제해보려 하다 현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된 31살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서 내 팔자를 내가 꼬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멍청한 저를 보다 못한 조상님이 도움을 주셨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 6개월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 얼굴 다 뵙고 상견례까지 마쳐서 내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를 시작하던 중이었어요. 사실 결혼에 있어서 제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던 건 지난 봄이었는데 상견례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려 반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만큼 부모님은 제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혼할 때 도움은 바라지도 말고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 나이가 올해로 40살이라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고 사실 그 남자는 돌싱이었어요. 9년 전에 한 번 결혼했다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 요즘 세상에 한 번 갔다 온 돌싱이 크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되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알아가고 있을 때는 이혼남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사귀기로 한 첫날에 사실대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한 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혼 한 번 한 것이 그렇게까지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 번 만나면서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지하게 사귀어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건데 단지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조금 더 알아보고 만남을 계속해보다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다시 이 남자에게 연락해서 진짜 사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싱이라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헤어진 아내와의 사이에서 6살 아이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아이는 애엄마가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 때문에 애엄마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엄마랑 어쩔 수 없이 연락은 주고 받아야 해. 양육비 문제도 있고 어쨌든 나도 애 아빠니까 끝까지 아이는 책임지고 싶거든. 하지만 단지 아이 문제 때문이지 다른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 남자의 이런 모습까지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좋게만 생각이 되었어요. 아마도 뭔가의 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1년을 더 만났고 서로에게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내 딸이랑 결혼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길에 들러 과일이나 꽃다발을 놓고 가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자친구도 포기를 모르고 직진을 하고 있으니 몇 달 만에 엄마도 마음을 돌려서 얼마 전 상견례를 하고 내년 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종종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저와 데이트를 하는 중이거나 놀러 가려고 약속을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아빠를 찾는다는 말에 저한테 미안해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기분이 괜찮냐고 하면 그렇진 않죠. 이혼한 아내와 아이에게 간다는데 어떻게 제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내가 앞으로도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쿨하게 웃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보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흔들린 적도 많고 혼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하나만 믿고 모든 걸 걸어봐도 괜찮겠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만큼 저와 있을 때는 제게 집중해주는 사람이었고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의 이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제대로 주변과 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도 많이 받아봤지만 조금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제 생각도 이혼했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모른 척하고 몰라보는 사람보다는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만약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연애 시작부터 이혼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왜 했는지 물어보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지만 남의 아픈 과거를 물어본다는 것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년 정도 만남을 갖고 서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된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에 아내가 몰래 클럽에 갔고 거기에서 만난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계속 만남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자주 그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결국엔 이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겠다 싶어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해요.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고 제 남자친구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씩 보내는 걸로 합의가 끝났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보내는 것도 조금은 거슬리고 싫었지만 서로 벌이가 적은 건 아니라서 그건 역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네요. 아무튼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2박 3일로 캠핑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캠핑을 취미로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같이 가곤 했어요. 앞으로 추워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당분간 캠핑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들 것 같아서 결혼 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일찍 만나서 출발했어요. 마트에서 3일 동안 먹을 음식도 잔뜩 사서 준비했고 미리 예약한 강원도의 경치 좋은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준비한 물건들을 세팅해 두었죠. 낮에 산책을 좀 하고 나니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요즘 해가 짧아졌고 산속이라서 아직 대낮인 줄 알았는데 사방이 금세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늦기 전에 저녁부터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술도 한잔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두워진 표정으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잠깐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텐트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온 남자친구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재개했습니다. 어쩌지? 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난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애기 엄마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 올라가 봐야 해. 기껏 강원도까지 내려와서 텐트 치고 즐길 준비 다 했는데 구워놓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기도 전에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가겠다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때만큼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오빠, 아이 엄마는 혼자 애 데리고 병원 가면 안 돼? 택시 타고 응급실이라도 가면 될 거 아냐. 힘들면 119라도 부르라고 하지. 저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투덜대며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게 거듭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아이 엄마는 주변 머리가 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라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꼭 부른다네요. 화가 잔뜩 났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를 하고 아이 문제니까 제가 계속 성질을 내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일단 텐트도 정리해야 하고 세팅해둔 캠핑용품을 다시 차에 실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를 도와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한참을 고속도로를 말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휴게소로 들어가더라고요. 미안. 나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해서. 자기도 갈래? 괜찮다고? 그럼 차에 시동 켜둘 테니까 차 안에서 쉬고 있어. 올 때 커피라도 사올게. 남자친구는 저를 놔두고 화장실을 갔고 시동이 걸려있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이러면 어쩌지? 내가 정말 끝까지 이해심 넘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땐 우리 애를 먼저 생각해줄까 등등.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에 시동 켜두고 간다면서 차키를 두고 내렸는데 그런 와중에 핸드폰까지 깜빡하고 같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차와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톡이 여러 번 올 때마다 메시지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화면에 뜨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톡을 볼 수도 있었는데 볼까 말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의 카톡을 훔쳐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한번 참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전 와이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지만 제가 굳이 알아서 좋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핸드폰 화면으로 실시간 카톡 알림 메시지가 떠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로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고, 제가 처음 보게 된 메시지는 예상과는 완전 달랐어요. 오빠 언제 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맞지? 보고 싶어. 나 잠 안 자고 끝까지 기다릴 거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왜 이런 카톡을 늦은 시간에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아파서 급한 상황이라는데 이상하게 아이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전 부인과의 카톡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여자가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질투하며 캠핑을 그만두고 당장 올라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나랑 우리 애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지? 오빠가 재혼하면 우린 완전 찬밥이잖아. 분명 이혼하고 깔끔하게 다 끝난 사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 부인은 아직도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질투를 하고 단순히 아이의 아빠로서가 아닌 사심이 잔뜩 묻어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제 남자친구도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얘나 아빠로서 살 거야. 거짓말하지 마. 오늘도 내가 오라고 했는데 그 여자랑 캠핑 가야 한다면서. 됐어. 앞으로 우리 모니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냥 그 여자랑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왜 또 그래? 그 이야기는 저번에 다 끝났잖아. 나는 앞으로도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올라와. 지금? 지금 어떻게 가? 방금 도착해서 텐트 치고 이제 자리 잡았는데. 오늘은 힘들고 하루만 자고 나서 내일 갑자기 볼 일 있다고 한 다음에 올라갈게. 됐어. 필요 없어. 난 오늘 아니면 오빠 평생 안 볼 거야. 아, 왜 또 이러실까? 잠깐만, 내가 1분만 있다가 전화할게. 두 사람 카톡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대충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절해놓고 제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나가서 전화하고 오더니 아이가 아프다며 텐트 철수하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싶었고 대체 전 부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관계로 지내고 있으면서 왜 중간에 나를 끼워 넣고 재혼을 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15분쯤 뒤에 남자친구가 커피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길래 나는 그냥 택시를 불러서 가던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혼자 전 부인한테 가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시치미를 뚝 떼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저는 카톡 내용도 다 봤고 나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전 와이프에게 가는 놈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앞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서울까지는 같이 가자는 남자친구의 뺨을 치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집에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태우러 오라고 부탁하기엔 시간도 너무 늦었고 고민을 하다가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택시를 부르라 하더군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불러 타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고 나중엔 카톡으로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헤어진 와이프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미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 내용을 안 봤으면 모를까 그 전에 대화 내용까지 다 확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괜히 사람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고 당신은 당신이 있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련이 남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끈질기게 저를 붙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에 이별의 슬픔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고 눈물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등짝을 몇 대나 맞고 그러길래 결혼은 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50번쯤 듣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나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일요일이 제 생일이었고 캠핑 날짜도 일부러 제 생일에 맞춰서 가기로 계획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 다 망가졌고 최악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런 와중에 사과를 하겠다며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 부모님이 먼저 달려나가셨고 아빠가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건 간신히 몸을 던져 막았는데 엄마가 그 남자 뺨을 때리는 건 막지 못했네요. 저도 휴게소에서 한 대 때렸는데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가는 건 모전 여전인 것 같았죠. 제가 그 인간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서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아빠를 말린 게 아니라 아빠는 사람 제대로 때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아직도 몸은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부지고 평소에 헬스볼링, 테니스, 골프가 취미라서 팔뚝이 제 허리만 해요. 이런 아빠가 진심으로 사람을 때렸다가는 단순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괜히 딸 때문에 전과를 달게 될 것 같아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엄마한테 뺨을 맞고 한참 욕을 들어먹고 난 후에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제 명까지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이럴 때는 살벌하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긴 이혼한 와이프와 절대 다시 합칠 생각이 없고 그 여자가 술만 마시면 항상 그렇게 연락을 해대고 가끔 울면서 전화를 한다네요.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 연락을 안 받고 피하면 아이만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낸다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알 게 뭡니까? 괜히 골치 아픈 일에 깊게 엮일 뻔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조상님이라도 저를 도운 건지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게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고 당연히 결혼도 없던 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돌싱남에 대한 편견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모든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저를 끼워 넣고 저울질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이를 인질로 잡혀서 전 부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 바에야 이참에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지옥 입구까지 발을 담궜다가 간신히 돌아온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더라면 그 여자가 저를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